전산회계 1급 주식회사 기출산업의 결산재무제표와 재장부 조회를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3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출산업의 기말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기말 현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40만원이다. 보험료를 지급할 때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 미경과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40만원 그리고 대변엔 보험료 40만원에서 보험료를 감소를 시킵니다. 2번 이자 수익 중 다음 연도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240만원이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240만원은 내년도분입니다. 차기분입니다. 선수분입니다. 그럴 때 이자 수익을 감소를 시킵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을 240만원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선수수익 240만원 2018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원 중 당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원이다. 내년 1월 20일 날 이자를 3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당기에 속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당기에 속할 때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이자 비용이 220만원이 되고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4번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이 말은 받지 않았지만 당기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받지 않았어도.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이 됩니다. 미수 수익 대변엔 이자 수익입니다. 금액은 예금액은 1억이고 예치일은 2017년 5월 1일이고 만기일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연이자율은 9%고 이자 매년 4월 30일 월화에 계산할 것. 그래서 4월 30일 날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이자가 얼마냐면 2017년 5월 1일 날 입금을 했으니까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 되고 그리고 이미 실현된 이자 수익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금 곱하기 여기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 원금은 1억 원금 곱하기 이율 연이율 9%입니다. 0.09 연이율이기 때문에 12분의 경과된 거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경과된 이자는 8개월입니다. 8개월.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면 8개월. 그래서 12분의 8 하면 경과이자가 산출됩니다.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과된 이자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600만원, 이자 수익 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급 비용, 자산, 선수 수익,
부채, 미지급비용 부채, 미수수익 자산. 이 계정 과목은 결산 때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고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손익에 이연이 됩니다. 손익에 이연이 되고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손익의 예상입니다. 손익의 예상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5번 영업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모품 구입 시 700만원 소모품비로 비용화하여 계상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법입니다. 이럴 때는 결산 때는 미사용분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분기합니다. 결산 시 영업부서로부터 미사용분으로 소모품 220만원을 통보받았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소모품 220만원이 되고 대변엔 소모품비를 감소를 시킵니다.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고 220만원입니다. 6번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장부금액은 2,400만원인데 공정가치는 2,412만원입니다. 공정가치가 더 많습니다. 12만원. 이런 경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은 12만원 증가를 하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평가이익 12만원. 만약에 장부금액은 2,400만원인데 공정가치가 2,300이다 한다면 100만원만큼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7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ABC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200만원, 미화 만불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불당 1050원이다. 빌릴 당시 만불이니까 나눠주면 빌릴 당시 환율은 얼마냐면 1불당 1200원이었습니다. 1200원이었는데 오늘 1050원입니다.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졌냐면 1불당 15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불 곱하기 떨어진 금액 150원 하게 되면 150만원만큼 단기 차입금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은 150만원 감소를 하고 감소한 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 150만원. 또는 이렇게 만불 곱하기 1050 해도 됩니다. 만불 곱하기 1050 하면 10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1200만원이 1050만원 됐으니까 150만원만큼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차변에 단기 차입금 150만원, 대변엔 외화 환산이익 150만원입니다. 반대로 미화 1불당 1300이다. 환율이 올랐을 경우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8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액이 과다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10만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당기손익,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과다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현금 10만원 그리고 대변엔 임시수익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습니다. 10만원. 이 현금 과부족 10만원이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면 현금 과부족을 감소를 시킵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을 정리합니다. 차변에. 이것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잡이익 10만원. 반대일 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9번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은 자동입력입니다. 자동입력. 무형자산 개발비 당기상각액은 100만원이다. 무형자산 상각비 자동입니다. 법인세 등 예상액은 295만원이며 중간연합세액 180만원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2,000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선납세금을 그대로 결산 반영을 하고 295만원에서 선납세금을 차감한 잔액이 추가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인세도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수동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동은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한 후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40만원, 대변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40만원, 차변에 이자수익 240만원, 대변에 선수수익 240만원, 차변에 이자비용 220만원, 대변에 미지급비용 220만원, 차변에 미수수익 600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600만원, 차변에 소모품 220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220만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2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으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선택합니다. 차변에 단기 차익금, 거래처 적어야죠. 플러스, 영어일 때는 한 글자만 적습니다. A 150만원, 대변에 외화환산이익 150만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 과까지 쳐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 10만원, 대변에 잡이익 10만원. 이렇게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자동 결산은 결산 및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는 기간을 0112 합니다.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 800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120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 2400만원, 그리고 개발비 상각은 무형자산 상각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만원. 법인세는 맨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 선납세금이 184만 2천원 있습니다. 일단 결산에 반영을 합니다. 1842 플러스 엔터. 그러면 추가 계상액은 얼마냐 하면 법인세 예상액 295만원에서 이 184만 2천원을 차감합니다. 차감하면 얼마가 되냐면 110만 8천원입니다. 1108 플러스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법인세 추산액 예상액이 295만원 나옵니다. 다시 설명하면 선납세금을 결산에 반영을 시키고 법인세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추가 계상액으로 하게 되면 추산액 295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 자동 결산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냐 물어봤죠?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뜹니다. 이러면 자동 결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재장부의 조회입니다. 먼저 일개표, 월개표. 1번 3월에 발생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총액은 얼마인가? 3월 하고 나왔습니다. 3월 하고 나왔기 때문에 월개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2번 4월 30일의 일개표를 확인한 후 당일에 발생한 현금 지출액과 금일 현금 잔고를 각각 기재하시오. 역시 4월 30일 일개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 지출, 현금 잔고는 일개표보다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3번 4월 1일부터 4월 15일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4월 1일부터 4월 15일 일개표입니다. 6월 중 계상된 복리후생비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6월 중 월개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4월, 5월, 6월 따로따로 구해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제품 제조 관련 노무비 총액은 얼마인가? 역시 4월부터 6월까지의 월개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1번 3월에 발생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총액은 얼마인가? 3월 그랬기 때문에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합니다. 일개표에서 0301, 0331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949만 2,500원입니다. 또는 월개표에서 0303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949만 2,500원입니다. 2번 4월 30일의 일개표를 확인한 후 당일에 발생한 현금 지출액과 금일 현금 잔고를 각각 기재하시오. 4월 30일 일개표를 확인을 했으니까 일개표를 클릭합니다. 0430 0430 현금이 있고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변에 있는 이 현금은 지출액입니다. 노무비를 현금 지출했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출했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출해서 지출 금액은 992만 4천원이고 여기 입금 금액은 10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6,811만 543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당일에 발생한 현금 지출액 992만 4천원 그리고 현금 잔고는 1억 6,811만 543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 지출, 현금 잔고,
현금 입금, 이것은 현금 출납장을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현금 출납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0430 0430 하게 되면 여기에 입금은 1030만원이고 출금은 992만 4천원, 그래서 잔액은 1억 6,811만 543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입금, 출금, 그리고 잔액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다시 현금 입금 1030만원, 출금 992만 4천원, 그래서 잔액은 1억 6,811만 543원입니다. 4월 1일에서 4월 15일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일개표입니다. 0401 또 0415 그러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총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억 421만 6천원입니다. 현금 매출은 381만 6천원, 현금 이외의 대체 매출은 1억 400만원, 총 매출은 1억 421만 6천원입니다. 4번 6월 중 계상된 복리후생비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6월 중 했습니다. 월계표 0606 복리후생비,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비에 그리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습니다. 지금 경비와 판매관리비 구별되지 않고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현금 지출이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 43만 8,200원, 또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 20만 6,900원, 요거 두 개 더해서 64만 5,100원입니다. 43만 8,200 더하기 20만 6,900 해서 64만 5,100원. 5번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5월, 6월을 각각 구해봐야 됩니다. 먼저 4월 0404 4월의 제조 원가는 얼마냐 하면 여기 보면 776만 800원 적어놓고 5월은 0505 제조 원가가 626만 500원, 그리고 6월은 0606 제조 원가가 5,826만 5,500원입니다.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4월이고 77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6번 4월부터 6월까지의 제품 제조 관련 노무비 총액은 얼마인가? 4월 04 그리고 6월 06 노무비니까요. 밑에 보면 노무비가 1,645만원입니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한 메뉴를 조회하여 답하시오. 1번 1월부터 5월까지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1월에서 5월까지 월계표입니다. 2번 1월에서 6월 중에서 지급원 발행 금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1월에서 6월 나와도 이 문제는 월계표가 아니고 가장 큰 월, 가장 작은 월, 이런 경우는 총계정 원장을 줘야 합니다. 3번 1월부터 6월까지 수취한 바드럼 금액은 얼마인가? 월계표입니다. 1번 1월부터 5월까지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1월부터 5월까지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합니다. 일개표로는 0101, 0531 이렇게 해도 되고, 월개표로는 01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스크롤바로 쭉 내리면 여기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63만 8천원.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대체 있는 거 100만 4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63만 8,004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2번 1월에서 6월 중에서 지급원 발행 금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1월, 6월 나와도 여기는 월계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월, 가장 작은 월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총계정 원장 1월에서 6월 중이죠. 그래서 월별에 가서 0101 그리고 0630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입니다. 이 물풍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지급 하면 지급어음 252번 있죠? 여기서 엔터. 같은 번호 칩니다. 252번 하게 되면 월별 목록이 나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나오는데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지급어음 차변은 어음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차변의 지급어음이니까. 지급어음 대변은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변 금액에서 가장 큰 월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1월 달에 1155만원, 2월 달에 627만원, 3월 달에 379만 5천원, 4월 달에 2200만원, 5월 달에 2500만원, 6월 달에 187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금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5월입니다. 5월이고 2500만원입니다. 가장 적은 월가 금액 그러면 3월입니다. 379만 5천원. 창을 닫고 1월부터 6월까지 수취한 받으러온 금액은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합니다. 월개표 0106 받으러옴입니다. 여기 보면 받으러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취한 받으러옴, 그러니까 받으러옴을 받은 걸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받으러옴을 보면 받은 게 차변이죠. 여기는 차변의 받으러옴은 어음을 받았다. 대변의 받으러옴은 받을 어음 대금을 회수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수취한 받으러옴, 그러니까 받으러옴을 받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한 메뉴를 조회하여 답하시오. 1번 4월 28일 현재 현금 시제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입니다. 이 현금 출납장에서는 현금의 입금과 현금의 출금과 그리고 현금 잔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3월 중 3월 1일부터 3월 31일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지출 물어봤죠? 현금 출납장입니다. 3번 1월 중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현금 유입액은 입금을 말하고 현금 유출액은 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1번 4월 28일 현재 현금 시제액은 얼마인가? 시제란 말은 실제 잔액, 잔액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을 클릭합니다. 4월 28일 0428 또 똑같이 0428 그러면 잔액을 물어봤죠. 여기 보면 잔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억 6273만
43원입니다. 2번 3월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3월이니까 여기 기간은 0301, 0331. 자, 스크롤바를 쭉 내립니다. 쭉 내리게 되면 요거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현금의 입금과 출금과 잔액은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합니다. 입금은 여기 월계를 봅니다. 월계. 여기 월계를 보게 되니까 입금은 5,194만 6천원이고 출금은 2,848만 5,340원입니다. 문제에서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2,848만 5,340원이 정답입니다. 3번 1월 중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냐? 1월 중 했기 때문에 0101, 0131 하게 되면 1월 달에 쭉 내립니다. 쭉 내리면 1월 달에 현금 유입액, 즉 입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입금은 9,345만원. 그리고 유출액은 출금을 말합니다. 출금. 6,652만 4,357원. 그래서 요 입금에서 요 출금을 뺀 잔액이 2,692만 5,643원입니다.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창을 닫습니다. 거래처 원장. 이 거래처 원장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1번 3월 중 주식회사 영생상해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을 수령했다는 말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4월 동안 매입처 주식회사 고풍에 상환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냐? 채무 나왔습니다. 상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1번 3월 중 주식회사 영생상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영생상해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3월 중 그랬기 때문에 0301, 0331 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 거래처 원장은 이렇게 기간하고 계정 과목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엔터입니다. 엔터, 엔터. 하게 되면 영생상해를 찾으면 되죠. 여기 보면 영생상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거고 대변은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한 겁니다.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한 거 물어봤기 때문에 대변 금액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4월 동안 매입처 주식회사 고풍에 상환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냐? 4월이죠. 날짜를 바꾸면 되죠. 여기다가 0401, 0430.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251번, 251번. 그리고 거래처는 무조건 엔터,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주식회사 고풍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있는 것은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즉 외상 매입금을 상환한 거고 대변에 있는 것은 외상 매입금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 여기는 상환. 문제에서 상환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차변 금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조회입니다. 1번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볼 때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합니다.
2번 6월 30일 현재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 잔액은 얼마인가? 역시 매입 채무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를 줘야 합니다. 3번 전기말과 비교하여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유동자산 관련이죠. 역시 재무상태표를 줘야 합니다. 1번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결산 및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줘야 합니다. 6월 30일 현재니까 06 하게 되면 여기 관리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은 나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금성 자산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제출용을 클릭합니다. 제출용을 클릭하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채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매입 채무도 있습니다. 여기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리용은 계정 과목을 다 적지만 제출용은 계정 과목을 이렇게 합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2번 6월 30일 현재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잔액은 얼마인가? 아까 매입 채무 봤었죠? 쭉 내리면 여기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매입 채무가 바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번 전기말과 비교하여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5월 30일이죠? 기간을 5월로 바꿉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단기가 표시가 되고 또 전기가 표시가 됩니다. 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표시가 되고 단기는 여기 적은 달만큼 표시가 됩니다. 5월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고 6월 그러면 6월 30일까지 7월 그러면 7월 31일 12월 그러면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여기 유동자산 나와 있습니다. 5월까지의 유동자산은 여기 11억 7천 66,658원이고 작년은 7억 767만 7,005원입니다. 증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단기에서 전기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5월 말까지 금액에서 전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4억 6,238만 9,653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부 조회를 마치겠습니다.